자, 먼저 아침 시작부터 해서 또 이더리움이 2% 넘게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구독자 방안에서는 뭐 미리서 8시 조금 넘어가지고 속보 뜨자마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저희 코인아빠의 시장경제 채널에 게시물 있잖아요. 제 게시물에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이 또 나오게 되면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제 왜 떨어진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그린란드 사태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저는 사실 이 문제가 길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자,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시장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오늘도 오후 들어서 이제 조금씩 회복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뭐 보라 코인이라든지 세이프라든지 그래도 올라가는 코인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하락이 나와주게 되었을 때는 알트 코인들도 전부 다 또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오늘 이런 시장, 지금 시장이 그래도 유지가 되게 된다면 단타를 해보면서 또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과연 이런 시장이 또 유지가 될 수 있을지도 제가 그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뭐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김에, 자,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좀 좋은 이슈이고 큰 뉴스라서 제가 이거를 꼭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 그린란드에 대한 이슈는 사실 12월 달부터 해서 나왔던 거예요. 10월 달, 11월 달에도 얘기가 나와줬었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 왜 이 트럼프가 왜 이 그린란드를 자꾸 인수를 하려고 하냐. 그때 당시 얘기가 나왔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세계 최대 히토류 매장지 중 하나가 바로 그린란드예요. 자, 히토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건데, 최근 2025년도 뭐 4월달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관세 보복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들려올 때 가장 빠짐없이 얘기가 나와줬던 게 바로 히토류예요. 왜죠? 미국의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히토류 매장량과 그리고 히토류 품질로만 따졌을 때 중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그린란드에 관심을 갖고 인수를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이미 12월 달에도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 그린란드 사태에 대한 문제였었더라면 그때 반영이 되지, 왜 이제서야 반영이 되었을까요? 사실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럽에서의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이 트럼프가 추가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이 추가 관세에 대한 영향들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 시간대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좀 오늘 미장 열렸나요? 오늘 미장 안 열렸죠? 오늘 휴장일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제대로 반영이 되는 것은 언제냐면 바로 내일 새벽이 되는 겁니다. 내일 새벽에 진짜 방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 조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좀 안정되다 보니까 알트코인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내일 새벽에야 이렇게 또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방향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까지, 이제 내일 새벽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우리가 내일까지 또 내일 또 중요한 이슈가 있는 거 아시죠? 어떤 이슈가 있나요? 바로 제가 오늘 이슈 일정 올려드리면서 보여드렸던 거죠. 1월 22일 미국 대법원이 이 트럼프 관세 관련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것들, 그쵸? 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위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관세를 매기지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었죠. 이게 단발성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로 현재 이 관세에 대한 위법이 드러났을 때는 이런 관세를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대법원 판결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이런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하지만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유가 어떻게 보면 관세에 대한 영향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관세라고 했을 때 어떤 얘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자,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자, 지난 2025년도에 관세를 매겼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뭐였었죠? 관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품 가격에 관세, 세금을 더 많이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물가가 동시에 상승하는 것과 같게 돼요. 근데 지금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현재 이 물가 데이터를 보시면 어떨까요? 자, 지금 현재 1월 16일 날짜로 한번 볼게요. 보니까 CPI 인플레이션이 2%대입니다. 2%대. 자, 체감이 안 되실 건데, 자, 저번 달에 물가는 몇 %였을까요? 3%대 중반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2%대로 내려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뭐 기껏 해봐야 유럽에서 하는 게 뭐 10% 정도 매긴다라고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 물가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집중해서 봤을 때 사실 관세를 매긴다라고 해서 시장에 큰 타격을 줄 만한 이런 물가 상승 압력을 줄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 물가 상승 압력을 크게 넣어줄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을 급락시킬 만한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쨌든 추가 관세를 2월 1일부터 해서 매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더리움이라든지 주요 메이저 코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죠? 이런 시가총액이 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체적인 이런 분위기나 흐름들을 상당히 많이 타는 편이에요. 영향이 되게 많이 이제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실제 이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급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말 그대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해소가 돼야 돼요. 이런 단발성 악재든 무슨 악재든 간에 이런 악재가 모두 해소가 돼야 그다음부터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 50일선 구간에 맞닿게 되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지지부진한 흐름들, 이 횡보하는 흐름들이 이어져 나올 수 있다. 딱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들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과연 이 코인 불장, 지금과 같이 매일매일 급등하는 이런 알트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타로 돈을 벌고 단타로 수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장이라도 그래도 유지가 되게 되면 그래도 좀 더 여러분들 스트레스 덜 받으시고 좀 더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기가 과연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저는 이런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분간은 1월 말까지는, 물론 1월 아예 말이 되면 1월 31일 전까지라 보기보다는 한 1월 중순에서 한 25일에서 27일 정도 그 전까지는 미니 불장이 조금씩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스테이블 코인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코인을 매수하시기 위해서 업비트나 비썸과 같은 거래소에 돈을 입금을 시키죠. 그 돈이라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 변화를 나타낸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러면 이 돈들이 과연 어디로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막 시장이 불장이면 어떻게 돼요? 돈을 여기저기 다 가지고 와가지고 거래소에다가 입금을 해서 거래소에다 입금을 한 다음에 매수를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이 미니 불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자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똑같이 거래소의 돈이라는 게 많이 유입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고 계시는 업비트나 비썸과 같은 거래소를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중앙화 거래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앙화 거래소가 바로 CEX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 일주일간 유입됐던 공급량을 봤을 때 이 CEX 거래소로 엄청난 물량이라는 게, 엄청난 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지속해서 이런 메이저 코인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지부진을 할 수 있겠지만서도 지금과 같은 미니 불장 분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떤 코인들을 우리가 노려보면 좋을까요? 특히나 최근에 가장 많이 급등했던 코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들, 엑시 인피니티죠. 자, 엑시 인피니티, 그리고 또 많이 급등했던 코인 중에 하나가 스토리 코인이었습니다. 그쵸?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해서 100% 넘게 급등하는 코인들도 많이 빈번히 발생이 됩니다. 자, 이 코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급등을 보인 거예요. 물론 알트 펌핑이라는 게 잠깐 급등했다가 다 떨어지는 것들 아시죠?
잠깐 올라갔는데 한 1, 2분 만에 훅 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슈가 없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보통 이렇게 50% 100%씩 급등하는 코인들은요, 보시다시피 이런 이슈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엑시 인피니티도 급등하기 전에 이런 이슈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스토리 보이시죠? 자, 스토리 코인 170%, 150%까지도 급등을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이 이슈 일정이라는 게 나왔던 시기가 바로 언제예요? 바로 2026년 1월 2일 날 발간이 됐다. 나왔던 거잖아요, 이때가. 그리고 언제? 14일 날 업그레이드를 한다 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업그레이드 되고 하드포크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때요? 이슈 일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고, 그대로 해서 스토리 코인도 이 일정에 맞춰서 크게 급등을 보여줬었던 것이고, 엑시 인피니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등을 보여줬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슈 일정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슈가 모두 급등하고 나서 기사로 나와요. 우리나라 기사만 그래요. 해외 기사는 안 그래요. 그쵸? 해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해외 기사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봐야 되고, 이런 이슈나 일정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제가 매주 월요일 날 해서 이슈 있는 코인들 제가 오늘도 올려드렸었잖아요. 언락 이슈 있는 것들, 또 호재가 있는 이슈들 같은 경우도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또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올라오는 이슈 있는 이런 일정들, 월요일 날 아침에 올라오는 것들은 꼭 체크하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코인은 바로 옵티미즘이라는 토큰이에요. 자, 일단 이거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바이백에 대한 부분들이죠. 바이백이 뭐예요? 자사주 매입이에요. 주식 같은 경우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한 번씩 크게 급등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이백에 대한 이슈가 1월 22일에 이 투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투표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인데 아직까지 나와 있진 않아요. 1월 22일 날 바로 나와 줄 거예요. 여기서 투표가 51%가 넘어가게 되면 바이백이 확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맞춰서 우리가 끝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옵티미즘은 계속해서 체크하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22일 날 투표가 진행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옵티미즘 말고도 GK싱크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밑에 보시게 되시면 또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와서 보시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저는 노리고 있는 게 옵티미즘, GK싱크도 같이 일단 체크를 하고 있는 편이고, 20일 이전에 제가 구독자방에서 타점 보고 나서 시장 흐름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 위장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흐름 보고 나서 단타로 나갈 거니까 구독자방에서 추천 매수가 나가는 거 같이 체크하고 하면서, 또 이제 미니 불장은 지속될 거니까 단타 수익 이런 식으로 챙겨 가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혼자 하시면서 하다 보면 이거 사이트도 제가 구독자방에 공유를 해드릴 거거든요. 이걸 보셔야 돼요. 투표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실시간 투표를. 그래서 이것들 구독자방에도 같이 올려드릴 거니까 구독자방에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정 댓글란에 보시면 여기 링크 하나 있죠. 이 링크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거든요. 이 링크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자로 제가 이 소통방 구독자방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 구독자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이 링크를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구독자방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제 베라체인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 나왔던 거 아시죠? 그 30% 넘게 급등을 보여줬는데 이것도 이슈가 있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엑시 인피니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추천이 나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보통 이제 9시 땡 하고 나면 급등을 바로바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웬만하면 놓치시지 않게끔 해서 제가 아침 전까지 해서 추천 나가기 전에 다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제가 추천 나가는 거 보고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간단하게 좀 총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저는 이 이슈가 단발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그 첫 번째 이슈가 뭐게 되냐면, 일단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당장에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과연 이게 위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위법이 해당되고 하게 되었을 때는 실제로 관세를 매기긴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관세에 대한 영향. 결국 관세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게 되죠?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물가가 낮아지게 되고 좀 정상적인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인플레이션 흐름들만 보시더라도 1월 16일 날짜로 봤을 때 2%대 유지를 잘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발성이다라고 그래서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좀 어떠셨어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